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측근 4명을 추가로 고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천시 천남동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무산된 사업이 3번째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추가 설치는 없다고 선언한 청주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놓고 타당성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연수원 이전 대신 공무원 휴양시설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 주변 인물 4명을 추가로 기소했는데 이와 반대로 정 의원이 맞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지검이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측근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시의원과 후원 회장, 정정순 의원의 친형,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소된 수행비서와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번에 기소된 4명은 총선 당시 캠프 업무에 관여하면서 금품을 공여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가 기소되면서 정 의원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정 의원의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측근들에 대한 기소는 정 의원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검찰의 마지막 수순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한정해 기소할 경우 나머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체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 측이 회계 책임자 A씨 등 2명이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음모를 꾸몄다고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압박과 버티기의 줄다리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수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제천시 천남동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겠다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해묵은 골칫거리고 걱정거리인 왕암동 매립장보다도 무려 14배나 큰 규모라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제천과 영호를 잇는 외곽도로에 인접한 제비랑산 자락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이지만 대규모 주거 지역이 2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제천 엔텍이라는 법인이 이른바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했습니다. 매립 용량 343만 세제곱미터, 왕암 매립장의 14배로 서울 올림픽 경기장만한 규모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과 16년에도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업자가 같은 곳에서 같은 사업을 3번째 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2016년에는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왕암 매립장이 사고 난 지 얼마 됐어요. 그거와 연계돼서 또 한다는 거는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투쟁이 있더라도 어쩌면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제천시 또한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의 인허 건은 환경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권자인 원주청에 우리 시 의견과 제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전국 폐기물의 18%가 소각되고 있는 청주시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청주시에 아직 없는 시설로 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세종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청주시 옥산면 독립리 일대입니다. 이곳 12필지에 의료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에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하루 소각량이 200톤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용 도구와 거즈 등을 소각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 폐기물의 18%가 처리되는 청주시에도 아직 없는 시설입니다. 전국에도 13곳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은 주민 동의서가 도는 등 초기 조용히 추진되다 반대 주민들에 의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반대를 해봤자 되도 않고 하는 거 피해보상 가서 좀 준다니까 그냥. 땅 같은 걸 나중에 매매를 못 하잖아요. 여기서 들어올 사람도 없을 테고. 이물저물 걱정이 많지요. 폐기물 처리장 추가 설치는 없다고 선언한 청주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초기에 저지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력을 동원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런 소각장이 환경기초시설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이 환경 관련 법률로서는 대응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편 괴산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에 문턱을 넘은 의료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군이 2억 원의 행정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백신 상온 유통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와 동시 유행에 대한 불안감에다 유료 접종 백신이 부족할 거란 우려 때문에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을 둘러싸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주 등교 확대가 발표되면서 중고등학생 무료 접종 첫날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불안하긴 한데요. 또 애들이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니까 안 맞고 그냥 갔다가 독감에 걸리는 것도 또 불안해서. 다음 주부터 학교 등교를 시작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주사 맞으러 왔어요. 상온 노출 사고가 일어난 무료 백신이 미덥지 못했던지 일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자비를 내고 유료 접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기존 병원에 가서 유료 접종으로 접종을 하면서 그 물량들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보건당국은 현재 무료 접종 백신은 품질 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선 병원에선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진 유료 백신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유통 문제가 이제 두 번이나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제한이 된 상황인데다가 일선 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료 접종 주사제가 더욱 개수가 줄게 되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도내 지정의료기관은 1,095곳, 청주 시내 4개 보건소에선 코로나 여파로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인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둘러싼 타당성 공방이 재점화됐는데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연수원 이전 대신 제천의 관광 분야 강점을 살린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첫날 대집행기관 질문에 나선 허창원 의원은 자치연수원 이전 대신 제천에 공무원 휴양시설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2014년과 2016년 각각 대천과 제주에 건립한 해양교육원을 참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허 의원이 밝힌 두 시설의 지난해 이용객은 8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건립 예산입니다. 두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195억 원으로 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467억 원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제천만 보고 올까요? 충주와 단양을 같이 보고 오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이 제천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연수원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에는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이전으로 청렴 연수원이 들어선 청주 수곡동을 예로 들며 지역 활성화가 기대보다 적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들어간 세금에 비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연수원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휴양소 건립과 연수원 이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휴양소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며 연수원 이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 간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를 다룰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타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 기간이 연장되고 착용 장소와 대상이 구체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계도 기간 30일 연장 조치로 오늘 시작될 예정이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대중교통 등 4가지 유형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온 충북대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대면 수업을 허용했고 청주대는 이번 주부터 실험 실습 실기와 대학원 수업을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대와 충북보건과학대도 등교 인원 조정을 통해 이론 과목 대면 수업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다음 주 등교 확대에 따라 과대 과밀학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청주중앙초등학교를 찾아 과대 과밀학교의 등교 수업과 방역 인력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협의했습니다. 도내 85%의 초중고는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과대 과밀학교는 밀집도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내일부터 다시 개방합니다. 해당 시설은 실내 빙상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10곳이며 청주 실내 수영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명령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과 4개 보건소로 시설 경계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부 2차 긴급 지원과 충청북도 사각지대 특별 지원에서 제외된 예술인 100명가량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소유의 충북인력개발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 예상 매입 비용은 180억 원으로 옥천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매입에 찬성했습니다. 옥천군은 이곳이 남북권 행정타운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임동현 의원은 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지향적 다문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동현 의원은 다문화 학생 원격 수업 학습 지원 체계 마련,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교육 지원,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천 월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해발 1097m의 월악산에서 도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월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2일 늦은 것으로 2주 뒤인 10월 하순쯤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충북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17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만 톤, 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